최근 토트넘이 맨유전과 뉴캐슬전 리그 2연패를 당할 때 가장 좋지 않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최전방 투톱과 나머지 선수들의 간격이 너무나 멀다는 것이었거든요. 사실 이게 3-5-2 전형을 썼을 때 토트넘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손흥민의 위치가 높게 형성될 수가 있다 라는 것이었거든요. 특히 콘테 감독의 축구가 워낙에 수비 라인을 내린 이후에 역습을 하다 보니까 역습을 하는 과정에서 3-4-3 전형을 쓰면 손흥민이 많이 내려와야 되는데 3-5-2 전형을 쓰게 되면 손흥민이 역습할 때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뛰어나갈 수가 있다 라는 것이 장점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토트넘이 수비 라인을 내리고 수비를 하고 있는데 이때 손흥민과 케인은 높은 위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손흥민 선수가 아주 높은 위치에 머무르고 있다가 여기서 토트넘이 볼을 빼앗아 내게 되면 이때 손흥민 선수가 볼을 빼앗자마자 뛰어나가기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의 위치가 높다 보니까 손흥민이 수비에 가담하는 것보다 높은 위치에서 역습을 준비하다가 전방으로 빠르게 뛰어나가는 것이 토트넘의 역습에 조금 더 큰 도움이 된다 라는 것이 3-5-2 전형의 장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도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볼을 빼앗자마자 빠르게 수비 뒷공간으로 뛰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케인이 손흥민에게 패스를 넣어줄 수만 있다면 곧바로 토트넘은 상대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장면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토트넘의 수비 라인이 기본적으로 너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비 라인이 내려가 있을 때 손흥민과 케인은 최전방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두 선수와 나머지 선수들의 간격이 너무나 넓어져요. 이렇게 되면 페널티 박스 앞 공간이 너무나 크게 발생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리고 일단 손흥민과 케인의 수비적인 움직임이 뉴캐슬전에서는 다소 문제가 됐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뉴캐슬은 앞선에 있는 칼럼 윌슨, 알미론, 그리고 토트넘전에서는 조엘링톤까지 앞선에 있는 선수들이 빠르게 뒷공간으로 침투하고, 그리고 후방에 있는 파비안 셰어, 트리피어, 기마랑이스처럼 정확한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선수들이 뛰어나가는 선수를 향해서 계속 롱패스를 뿌려주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앞선에 있는 선수들의 스피드를 막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방에서 전방으로 패스를 뿌려주는 선수들의 패스를 나가지 못하도록 전방에서 압박을 해줬어야 돼요. 그런데 뉴캐슬 전을 보면 기마랑이스가 볼을 잡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토트넘의 수비 라인 뒤로 기마랑이스가 패스를 뿌려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케인도 마찬가지고 손흥민도 마찬가지고 전방에서 기마랑이스를 향한 압박이 없다 보니까 기마랑이스가 너무 편하게 볼을 잡은 이후에 전방으로 패스를 뿌려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전방에서 조엘링톤이 뛰어들어갈 때 기마랑이스의 정확한 패스가 들어가면서 토트넘의 수비 라인이 무너지는 장면이었고요. 이 장면뿐만 아니라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이 장면도 기마랑이스가 볼을 잡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케인과 손흥민이 기마랑이스를 압박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편안하게 기마랑이스가 볼을 잡아서 최전방으로 패스를 뿌려줍니다.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전방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기마랑이스의 패스가 정확하게 배달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것처럼 비슷한 장면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뉴캐슬의 공격 패턴은 확실했고, 그리고 토트넘이 제대로 뉴캐슬의 공격 방식을 막아내지 못했다는 뜻이 되거든요. 이건 사실은 최전방 공격수들이 수비를 안 할 때 발생하는 일반적인 문제점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수비 라인과 공격 라인의 거리가 멀다는 것은 이러한 문제점이 나오게 돼요. 이 장면을 보시면 토트넘의 수비가 기본적으로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많이 내려선 상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최전방에 있는 손흥민이나 케인, 이런 선수들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토트넘의 수비 라인 앞쪽에 너무나 큰 공간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는 토트넘의 수비 라인 앞쪽에 있는 기마랑이스가 너무나 자유로운 상태로 방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뉴캐슬은 기마랑이스에게 패스를 보내줄 수가 있었고요.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볼을 받아서 반대편에 있는 넓은 공간으로 정확한 패스를 뿌려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도 볼 수 있는 건 케인이 수비로 내려오지 않고 그냥 이 기마랑이스의 플레이를 바라보고만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뉴캐슬의 공격 방식이 편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이 뉴캐슬전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2연패를 기록하는 동안 3-5-2 전형을 사용했을 때 계속해서 발생하는 문제였어요. 이 장면도 보시면 토트넘의 나머지 선수들과 손흥민과 케인, 공격수들 간에
간격이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죠. 그리고 이때도 손흥민과 케인이 압박을 하러 올라가는데 나머지 선수들은 올라오지 않으니까 맨유 입장에서는 너무나 쉽게 안쪽으로 패스를 보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카세미루가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패스를 보내주거든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토트넘의 수비 라인과 공격 라인의 간격이 너무나 멀다 보니까 이 간격 사이에서 벌써 맨유의 선수 3명이 자유로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문제는 볼을 잡는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도 가장 정확한 패스를 뿌려줄 수가 있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래시포드가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이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아무런 압박을 받지 않으니까 전방으로 패스를 너무나 쉽게 뿌려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뛰어들어가는 래시포드에게 정확한 패스가 배달이 되면서 토트넘이 아주 위협적인 상황을 맞이하는 장면이었고요. 다른 장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 토트넘의 수비 라인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때 손흥민 선수가 내려오는 타이밍이 살짝 늦습니다. 기본적으로 간격이 멀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맨유가 너무나 쉽게 패스를 중앙에서 주고받을 수가 있고요. 이때 프레드가 볼을 잡는 순간 너무나 편안하게 토트넘의 수비 뒷공간으로 패스를 뿌려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도 토트넘의 수비 라인이 완벽하게 무너지면서 뛰어들어가는 래시포드에게 패스가 들어가고 여기서 결정적인 1대1 찬스가 나오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장면들이 반복되는 게 결코 토트넘에겐 좋은 것이 아닌 거죠. 기본적으로 수비 라인과 공격수 간의 거리가 너무나 멀게 되면 이 사이에서 상대팀이 볼을 소유할 수 있을 만한 거리를 둔다는 게 얼마나 좋지 않은 장면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방금 전 장면과 이 장면을 비교해 보시면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수비 라인이 형성되어 있을 때 손흥민이 내려와서 수비에 가담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맨유가 프레드에게 패스를 보내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케인이 수비에 내려오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편에 토트넘 수비 라인 앞에 공간이 발생하죠. 그래서 여기서 맨유가 반대편에 있는 카세미루에게 패스를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카세미루가 너무나 편안하게 볼을 받은 이후에 반대편으로 패스를 보내줄 수가 있는데 이 다음 장면을 봐도 여전히 다음 동작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케인이 수비 라인으로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카세미루가 너무나 프리한 공간에 서 있거든요. 반면에 반대편에 있는 손흥민은 계속해서 내려와주고 있다 보니까 프레드는 자유로운 상태가 아닌 걸 볼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손흥민과 케인의 수비가 아쉽다 라는 것도 있지만 너무 수비 라인이 낮다 보니까 공격수들 간의 거리가 너무나 멀어진다 라는 문제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장면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간격 유지라는 것이 경기력 측면에서 아주 큰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팀들을 보면 최전방 공격수와 수비 라인의 간격이 매우 좁아요. 예를 들면 이 장면을 보세요. 이게 이제 아스날의 경기 장면인데 아스날의 경기 장면을 보면 수비 라인이 내려가 있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주스나 웨데고르나 마르티넬리나 공격수들이 내려와서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수비 라인 앞 공간에 공간이 발생하고 있지를 않죠. 그래서 수비하는 장면을 보면 수비 라인은 내려가 있는데 이때 제주스가 내려와서 수비 라인 앞 공간을 커버하고 있다 보니까 상대팀 입장에서는 아스날의 앞 공간에서 볼을 받는 것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근에 토트넘의 경기를 보면 토트넘이 수비 라인에서 볼을 걷어낼 때 세컨 볼이 계속해서 상대팀에게 넘어가는 장면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공격수들은 높게 올라가 있고 수비 라인은 내려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수비 라인에서 볼을 걷어내는 순간 앞쪽에는 상대팀 선수들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상대팀 입장에서는 편안하게 세컨볼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장면을 보시면 토트넘의 수비 라인은 내려가 있고 반면에 공격수들은 내려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수비 라인 앞에 상대팀 선수들만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장면도 토트넘에서 볼을 걷어내는 장면이었는데 걷어냈을 때 너무나 자연스럽게 상대팀 선수들에게 세컨볼을 헌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격이 멀다는 것은 토트넘이 기본적으로 수비할 때도 문제가 되지만 수비에서 볼을 걷어냈을 때도 공격수들에게 볼이 가지 않고 상대팀에게 볼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역습에 대한 문제로도 연관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3-5-2 전형 썼을 때 손흥민 선수가 높은 위치에서 뛰어나갈 수가 있다. 이게 이제 토트넘의 강점인 건데
간격이 멀어지게 되면 이것이 더 이상 강점이 아니게 돼요. 기본적으로 케인과 손흥민이 앞으로 나가 있을 때 패스가 연결이 돼야 케인이 뛰어나가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뿌려주던, 아니면 손흥민이 볼을 잡은 이후에 뒷공간으로 드리블을 시도하든 역습에 대한 플레이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간격이 멀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패스가 공격수들에게 전달 자체가 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러한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이 장면도 토트넘의 수비 라인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때 손흥민 선수도 앞쪽에 있고 케인은 더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라인의 간격이 멀어요. 그래서 맨유가 압박을 강하게 걸고 있는데 주변에 공격수가 없다 보니까 토트넘이 패스를 쉽게 전개하지 못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결국에 패스가 어떻게 나가냐면 수비 라인에서 단순하게 앞쪽에 있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걷어내는 형태로 볼이 나가게 돼요. 근데 이렇게 걷어내는 볼이 나가게 된다면 수비수 입장에서는 너무나 대처하기가 쉬워지죠. 그런데 반면에 이게 이제 아스날의 장면인데, 이 장면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수비 라인과 공격 라인의 간격이 매우 촘촘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수비 라인 가운데에서 상대팀이 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도 않고요. 여기서 패스를 전개하다가 아스날이 볼을 끊어냈을 때, 이 끊어냈을 때를 보면 주변에 공격수들이 기본적으로 가까이 위치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편하게 패스를 전개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도 바로 앞쪽에 있는 웨데고르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웨데고르는 패스를 받아서 뛰어나가는 제주스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면서 너무나 간결하게 역습이 날카롭게 전개가 되는 장면이었어요. 결과적으로는 공격수들과 나머지 선수들의 간격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토트넘이 역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결국 콘테 감독이 이 간격 유지를 제대로 유지시키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 간격에 대한 유지는 팀의 조직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수비 라인을 내렸을 때도 공격수들이 내려와 줄 수 있도록 전술적인 지시나 조직력이 형성되어 있거나, 아니면 공격수들이 올라가 있으면 수비 라인이 너무 내려가 있지 말고 어느 정도는 올라가 있으면서 살짝 높은 위치에서 수비 라인을 형성한다면 손흥민과 케인의 거리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대 축구에서는 수비 라인과 공격 라인의 거리가 멀지 않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경기력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너무나 기본적인 개념이 되었거든요. 지금 이 콘테 감독의 축구, 그리고 토트넘의 축구는 당연히 콘테 감독이 이런 거를 모를 리는 없고, 앞선에 있는 손흥민과 케인의 컨디션이나 아니면 빡빡한 일정 속에서 체력적인 문제 때문에 손흥민과 케인이 수비 가담을 조금 더 덜하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최근에 토트넘이 맨유전과 뉴캐슬전 연속으로 패배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수 간격이 너무나 멀다는 것이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